문제적 시리즈 여기에 내가 생각한 첫 인물은 강용석입니다. 왜 강용석인가? 잘 이해되지 않는 인물이어서 그렇습니다. 강용석 하면은 머리도 있고 뭐 학벌도 당연히 있죠. 나름대로 포지셔닝 능력도 뛰어나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적응력도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데 이상하게 제도권 진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계속 외곽에서 돌고 있죠. 그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이런저런 스캔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. 방금 전까지 그 지인 한 분이랑 같이 있었어요. 그분이 강용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. 조조가 되고 싶었으나 인성 탓에 여포가 된 사람이다.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. 칼 같지 않나요? 나는 이런 게 안 돼요. 내가 생각한 그런 강용석에 꽤 근접한 규정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. 강용석을 왜 문제적 인간 시리즈 첫 인물로 올렸는가? 그 이유를 방금 전에 이해가 잘 안 돼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일단 강용석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강용석이라는 이름을 사실 알게 된 건 그렇게 뭐 오래된 건 아니에요. 그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하면서부터 왜 강용석이라는 이름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. 개인적으로. 아나운서 비하 발언 이 대목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 하나를 원만하게 처리를 못해서 저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지점이었어요. 내가 만일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 정도 문제, 그 정도 위기는 나 같은 사람도 충분히 커버 가능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더군다나 강용석은 변호사잖아요.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자기가 그 부닥친 그 정도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 커리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.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술자리에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네. 돌 맞을 얘기인가? 이게 조금 지금 표현하기가 조금 뭐 외설적이어서 그렇기는 한데 뭐 홀딱 다 벗고 주라는 얘기가 그게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뭐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이 아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는 전력을 다해야 된다. 나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얼마든지 커버 가능한 사건이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인가요? 어느 그 패친 분이 그 일부를 인용해낸 부분이 있었어요. 거기서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을 옮겨놨더라고요. 뭐 그때 내가 한번 대줬으면 어땠을까 한다.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대준다는 게 이제 그 성격인 그거죠. 그런 정도로 그냥 드라이하게 보면 얼마든지 드라이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외설적으로 그 풀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색드립이라는 것도 물론 그 예민한 사람한테는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데 드라이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걸 갖고 막 그렇게까지
할 필요가 있었나? 그리고 그렇게까지 문제를 키워간 강용석도 위기관리 능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두 번째는 도두밤 사건인데 똑같이 바람피는 이거는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바람핀 거네요. 예. 근데 나는 이 문제도 그렇게 이게 큰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이거 첫 타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, 아니 만일 도도함 사건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면, 강용석 와이프가 그걸 문제 삼는다라고 하면 나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. 근데 제3자가 다 큰 성인들 사이에 그 섹스 문제를 뭐 그렇게까지 키울 필요가 있고, 그걸 뭐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하고,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.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강용석이에요.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공개되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강용석이 그 보인 그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변호사로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나 하는 생각을 역시 가질 수밖에 없어요. 도대체 사문서 위조인가요? 그게? 사문서 위조 교사인가요? 사문서를 위조하라는 그런 악수까지 둬야 할 이유가 거기서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돈 때문에? 돈은 그냥 벌면 되지 않나요?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거기서 얘기하는 돈이 큰 돈도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. 뭐 1억인가? 3억이었나요?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로 빠져들어요? 더군다나 사람을 믿어요, 거기서? 사람을 믿는다는 점에서 보면 뭐 좋은 건데, 변호사가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변호사를 어떻게 해요? 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 나이쯤 되면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는,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살을 섞고 하는 관계라도 헤어지면 남남이죠. 얼마든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범법을 교사해? 물론 재판 중인 걸로 아는데 뭐 더 가지 맙시다. 아무튼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. 세 번째는 부정투표 사건입니다.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유튜브에서 엄청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. 아니 21세기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? 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 들어가서 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 그러면, 부정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서 부천인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뭐 자기들이 시간을 재봤다 이러면서 그걸 공개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. 뭐 얼마 걸렸다는지는 모르겠는데 1분이 걸렸다라고 치면, 그러면 그날 투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총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인데, 그날 그 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 숫자가, 유권자 숫자가 자기들이 잰 그 시간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부정투표다. 이런 논리였거든요. 근데 이건 엄청 큰 허점이 있죠. 그냥 우리 초등학생 애기한테 물어봐도 이건 허점이 있네 라고 보이는 허점이에요. 다시 말하면 강용석의 이 주장이 성립을 하려고 하면 이 투표 행위 자체가, 한 사람이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다 마치고 나오고 그 행동이 끝났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들어가서 다시 투표를 하고, 이런 시스템이었을 때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. 근데 실제 투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다음 사람이 곧 이어서 들어가죠. 일정한 거리만을 두고.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투표를 하고 나온 요 시간 재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. 실제로 재야 되는 시간은 어디예요? 그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에 그 간격이 갖는 그 시간대,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.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
투표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이 이렇게 걸리니까 그날 하루에 몇 사람밖에 투표를 할 수 없다. 이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자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주장을 막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. 여기서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거는, 아니, 강용석이 정말로 몰라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내가 보는 상식으로는 그걸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. 왜 그럴까? 저 사람은 왜 저러지?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이 막 연기도 하고 하잖아요. 거기 가세연 할 때 보면 지금 연기를 하는 건데 그 연기를 하는 이유가 뭐지? 뭘 위해서 저렇게 지금 연기를 하고 있지? 그 부분은 아직도 지금도 난 잘 모르겠어요. 네 번째는 그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사건입니다. 정치 문외한인 내가 봤을 때도 도지사 선거에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. 근데 강용석은 도대체 왜 도지사에 출마했을까? 만일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했다라고 하면 강용석은 현실 인식도 없고 사태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도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.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. 그거는 얼마든지 커버 가능합니다. 뭐 다음에 그런 실수 안 하면 되니까.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되니까. 근데 당선하고 관계없이 모종의 거래, 다시 말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걸 염두에 두고 출마를 한 거라면 나는 그건 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. 왜냐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갖고 출마를 했으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. 관철해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거 하나도 관철해내지 못하면서 그 많은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그 길을 간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보면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으로는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? 역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. 다섯 번째는 가세연과의 관계입니다. 원래 동업은 언젠가는 갈라서는 거예요. 갈라서게 돼 있어요. 갈라서는 걸 전제하고 하는 게 동업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가세연과의 관계에서는 이 둘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잖아요.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, 그리고 정말 궁합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나는 가세연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. 저런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점에서 재밌게 봤습니다. 딴지 일보의 우파 버전이라고 할까요? 뭐 그걸 많이 차용했던 것 같아요. 딴지 일보라기보다는 뭐죠? 김호준이가 했던 게 뭐지? 팟빵인가 했던 게 하여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뭐 많이 차용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서로 물어뜯는 철천지 원수기관으로 변해가지고 갈라서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위기관리 능력이 있기는 있는 사람인가?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그런 점에서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. 여섯 번째는 가벼움이에요. 그러니까 조민이나 이준석 이런 친구들하고 관계 설정에서 강용석이 보이고 있는 어떤 행태예요. 매우 가볍고 가벼움을 넘어서 난해하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 행동을 보이죠. 어제도 뭐 조민이 벤츠
탔다고 막 뭐라고 비판을 해요. 비판. 이게 지적을 해요. 근데 그 지적을 하는 논리가 뭐냐 그러면 외제차 한 번도 안 타봤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외제차를 많이 조민이는 외제차를 많이 타본 것 같아.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아니, 벤츠 그거 처음 몰아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먼 데까지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어. 그러므로 조민이는 그전에도 벤츠 차를 많이 몰아봤어. 외제차를 많이 몰아본 사람이야. 지금 이런 논법이거든요. 이런 논리거든요. 외제차는 타면은 멀리 못 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그 논리가 너무 허접하다는 거죠.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치고 들어가요. 이준석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섹스를 했네 뭐 어쩌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때가 20대인지 30대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젊은 청춘이잖아요. 청춘이 섹스하는 게 뭐가 문제야. 섹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. 근데 했다라고 쳐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. 물론 상납을 받아서 그렇다. 뭐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 상납을 받았다. 아니 그 걔가 무슨 정치 권력이 얼마나 있어서 그걸 하고 상납을 받는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건 결국 자기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. 나는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밖에 나는 안 보여요. 아니 그 젊은 친구가 그걸 내가 권력이 있어서 상납받는데 이런 걸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? 더군다나 그 이준석 거기에는 이준석하고 지금 다이다이로 붙은 것도 아니에요. 그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잖아요.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는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.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건데 그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송사를 끌어가면 되겠어요? 그런 점에서 이것도 내가 강용석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 강의 부동산 강의인데요. 요즘 그 강용석이 막 부동산 특강에 엄청 열을 올리고 있죠.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생각은 야 강용석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지? 저 사람은 대체 뭐 하려고 저러는 걸까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강용석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해도 팔방미인이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들 거예요. 보여줬어요. 근데 거기서 부동산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. 강용석이 지금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건가?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근데 또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나아가야 할 전문 분야를 특정하지 못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사람이 나이 50이 됐는데 그 자기 어떤 전문 분야를 아직도 특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역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공자는 32입이라고 30에 뜻을 세운다라고 했잖아요. 근데 지금 50이에요. 50이면 지천명이죠. 지천명. 하늘의 명을 1000명을 받는 나이인데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거다.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. 그러면 강용석은 지금 뭔가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?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.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이것저것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그 끝이 어딘가 이걸 한번 지켜보고 싶은 겁니다.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
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